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었던 영화 신세계 해석이 그동안 별 반응이 없었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조회수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만에 조회수가 4만 회가 넘었는데, 조회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니면 추가적인 의문점의 댓글들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만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댓글에 대한 그냥 저의 Q&A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을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거는 가장 최근에 올리신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다 뚫렸다. 근데 중고 자료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했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거기다 모여 있는데 그거가 뚫린 게 아니라 강 과장이 준비를 해 놓은 그 자료들이 뚫린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 뭐 어떤 회사라고 치면은 내 회사 기밀을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 모든 회사 기밀을 거기다 넣어 놓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뭐 반박에 대한 댓글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댓글은 많으니까 그냥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거에 대한 논지가 빈약합니다. 이중구를 경찰로 이미 정해놓고 이유를 쥐어 짜내는 듯 하네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거는 저의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이게 맞든지 아니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제발 속편이 나와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중구가 경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영화의 스토리로 가면은 굳이 저 부분들은 왜 넣은 거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보셨으면은, 프로메테우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외계인하고 싸우는 뭐 그런 메시지지만, 어떠한 리뷰를 보면은 이게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넣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보면은 저기서 왜 백인하고 흑인하고 동양인이 있고 왜 갑자기 손을 만세를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왜 뜬금포로 갑자기 선장이랑 여자랑 잠자리를 갖는다라든지 그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 이건 좀 저의 그냥 성격상의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저 장면은 조금 쓸데없는 것 같은데 저게 감독이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좀 생각 있는 영화라고 하면은 저거를 아무런 이유가 없이 넣지는 않았을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장면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허점이 조금씩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댓글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설득력 높은 가설이긴 한데 이중구는 어떻게 배신을 하고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것 자체는 영화 내에서 단서가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중구가 투입되는 사건은 여기서 해운대 프로젝트 이때 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근데 이때 자체에는 최민식 강 과장도 경찰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89년에 경위로 입관을 해서 95년도에 프로젝트 팀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이게 연차로 봤을 때는 팀장이 될 급이 아닐 수 있는데 서대문 지역 조직폭력배를 전원 검거를 했죠. 엄청나게 조직폭력배 검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임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자성이랑 강 과장처럼 엄청나게 짬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가 아니라, 이중구랑 강 과장은 그렇게 짬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신세계 프로젝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과장이랑 또 뭐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또 경찰 고위 관계자랑 더 고위 관계자랑 이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도 거의 한 3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영화에서 드러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조직은 계속 이어지고 대물림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끝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자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 과장이랑 그리고 그 경찰 고위 간부만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어떠한 데도 흔적이 남지 않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자성이 자기가 경찰이었던 거를 그 두 사람만 죽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할 때도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것까지는 그 사람은 몰라요. 정말 자세한 거를 아는 거는 강 과장이랑 그 친구 같은 그 고위 관계자 그 두 명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경찰 전반이 관여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아마 그때도 강 과장이랑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랑 이중구랑 아마 셋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95년도, 96년도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자기기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몰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용이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메일을 보낸다라든가 그런 것들도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중구를 여기서 완벽하게 붙잡아 두고 정보를 서로 완벽하게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중구에게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조금 더 권한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직위 해제가 되고 나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이때 뒤에 나오는 시간대에 이자성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중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자성한테는 투입을 한 다음에 성무도 투입하고 신우도 투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누라까지도 자기들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잖아요. 아, 얘를 그냥 혼자 두고 권한을 많이 두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구나. 게다가 너무 극비인 사양이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성을 투입한 다음에는 몇 겹에 이렇게 덫을 쳐놓은 거죠. 자, 그럼 여기랑 연결이 되는 또 댓글이 이중구가 경찰인데 배신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강 과장이 그때 정체를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전혀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 자체가 워낙에 극비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유출을 시키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통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알아낸 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중구 때는 해킹 같은 게 그때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을 때니까 일단은 설득력 있게 이게 정보 기밀을 자연스럽게 빼낸다 이런 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온 마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년도에서 저 95년도까지는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전산 처리가 그렇게 막 잘 돼 있던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경찰과 조직폭력배잖아요. 조직폭력배끼리였으면 배신하면 그런 식으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투입을 했는데 본보기로 제가 경찰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 사람이 사실 이중구가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배신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식의 마인드는 사실 경찰이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다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내가 너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누가 봐도 이중구가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영화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니까 재미가 좀 없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허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편이 좀 나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추측, 골드문 형성 과정에 정청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설명하는데 외부 조직에 넣어서 이익관계를 맞춰서 합병하고 실세가 된다? 너무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때 넣어가지고 다시 또 이중구를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신세계 프로젝트의 큰 골자가 아니라 자, 이중구가 들어갔던 제1파는 경상도 그쪽에 경상도랑 수도권인가요? 그쪽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중구를 넣었다가 실패됐단 말이죠. 그런데 정청이 있었던 곳은 북대문파라고 그래서 충청도랑 전라도를 아우르는 곳이잖아요. 이중구가 들어갔던 곳은 실패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청이 있었던 북대문파 쪽에 이자성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골드문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는 몰랐겠죠. 근데 이쪽에 해운대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으니까 신세계 프로젝트는 이자성을 투입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그 강 과장이랑 그 고위 경찰 그 친구분이랑 윗사람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신세계 프로젝트의 시작은 이 영화가 시작됐을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자성이 투입이 된 거는 신세계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 다른 프로젝트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성을 투입을 해서 북대문파 정청에 있는 그쪽을 이렇게 견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신세계 프로젝트 자체는 이자성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6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신세계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신세계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자성이랑 성무랑 신우는 이중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쪽에 다른 파, 그러니까 제1파가 우리나라에 제일 큰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북대문파가 그 다음 가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넣은 신복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중구를 건들지 말라는 시점에 이미 이중구는 세를 잃은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영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세력이 죽고 어떠한 세력이 남는지는 사실 이거는 랜덤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강과장도 이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싸우고 누가 이렇게 싸워서 공멸을 하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중구를 살려놓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이중구가 세를 잃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중구를 회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수기를 회장으로 하는 거였어요. 장수기를 회장으로 하는 거고 이중구를 뭐 부회장 정도 자리에 두는 거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정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건 정청이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자성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고. 자, 정청만 죽고 이자성이 살아남았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장수기가 회장이고 이중구가 부회장이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가 이자성이에요. 세 명 다 경찰이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자, 다시 반대로가 아니라 나머지 또 상황을 보자면은 장수기가 회장이 되고 이중구가 부회장이 되고 이자성이 없어요. 근데 정청도 없고, 그러면은 나머지 세력들은 당연히 그냥 이중구랑 장수기한테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구가 경찰이라면은 이중구인데 자꾸 이중구라고 하셨는데, 풀어준 시점에서 경찰은 이중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경찰은 이때 이미 이자성의 반란으로 힘이 없어요. 어차피 경찰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자성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에는 지금 강과장이랑 그 친구 경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자성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더 많고, 이중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얘네들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힘이 너무 커진 거죠. 뭐 둘 다 무리한 진행은 맞기는 해요.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80%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한 거에 좀 이런 단서들이 있지만 이게 100%다 할 만한 단서까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뭐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석 회장을 누가 죽였냐라는 건데, 뭐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난 석동출 작업을 누가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그럼 석동출은 누가 죽인 겁니까? 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영화에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끼워 맞출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끼워 맞출 수 있고, 영화 내에서도 뭐 네가 죽인 게 아니냐, 네가 죽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경찰이 죽였을 가능성이 제일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딜 봐도 확실한 증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픈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픈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석동출을 누가 죽였는지는 사실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누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석동출을 죽인 거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신세계 프로젝트를 위해서 경찰이 죽이고 신세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심증일 뿐이에요. 석동출이 죽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경찰에 손아귀에 넣을 것인지 그때 신세계 프로젝트를 만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미리 해놨었던 장기말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 이야기를 짠 거죠. 자, 그리고 석동출이 해운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영화상에서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강과장이 석동출보다는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 조직은 대를 이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강과장이 만들고 그러니까 몇몇 경찰이 그냥 만들어서, 이게 강과장이 없어지면은 누가 대를 이어서 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강과장 전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되고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자성이 강과장이랑 그 경찰만 죽이고 나서 이제는 완벽한 깡패처럼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냥 주요 인사,
그 알고 있는 몇 명만 죽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완전 비밀이기 때문에 석동출이 경찰에서 투입됐느냐 어땠느냐는 얘기는 사실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대로 보나 아니면 영향력으로 보더라도 강과장이 석동출을 투입을 시켰다. 이게 사실은 네이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석동출을 내세워서 골드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 텐데 경찰의 목적이 전국구에 있는 여러 가지의 조직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 조폭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을 만든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걸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중구가 배신한 경찰일 수는 있겠지만 계획의 핵심은 될 수 없었을 것임. 배신자에게 큰 그림을 맡길 수는 없을 거고 곧 풀려날 이중구를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이자성 보고 이중구를 칠하고 자극하려는 게 더 클 것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중구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중구랑 정청이랑 이자성이랑 다른 성무랑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 과장이 이자성이 죽는 것도 사실은 신경을 안 써요. 정청한테 일부러 그 정보를 노출을 시켰으니까. 성무가 죽는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신우가 죽는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가장 죽이면 안 된다라고 신경을 쓰는 게 이중구라는 거죠. 풀려날 것을 아는데도 이중구를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질 때 가두어 두고 그런 다음에 이자성한테 이중구를 절대로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구에게 계획의 핵심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중구의 목숨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조금 들어맞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영화를 봤을 때 왜 굳이 저기서 명함을 건네줬으며 왜 굳이 저기서 저런 일들을 했을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맞아요. 이중구가 경찰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 좀 난해한 영화도 스포해주세요. 곡성이나 사바 같은 걸 좀 해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신세계의 그 해석을 하고 리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찜찜한 게 있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곡성이나 사바 같은 경우에는 찜찜한 구석이 없고 이미 남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더 해석을 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제가 이런 거는 왜 그랬지 했는데 어떠한 리뷰를 살펴봐도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고 들어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 곡성도 그렇고 사바도 그렇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놓은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화가 아니면은 해석을 할 여지는 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해석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미 전 세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완벽하게 해석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신세계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많은 해석을 할 여지가 많은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오픈된 게 거의 다고 이렇게 저 혼자만 다른 해석을 하는 영화는 이 신세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조금 해석을 했었던 게 토탈리콜 그 2012년도에 나왔던 리메이크작을 본 다음에 제가 해석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다른 데 있는 해석들이랑 조금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굳이 저 장면들이 저렇게 나왔지? 라는 것에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거랑 조금 유명하지 않은 영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토탈리콜 2012년도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감독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그 방향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100% 맞지가 않고 신세계처럼 한 80%는 제가 얘기한 게 맞는데 100%를 끼워 맞출 만한 20%의 나머지 그러한 게 부족해요. 이게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문 영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리뷰어들은
뭐 매니지먼트랑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막 많이 할 만한 그런 뭐 권한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의 수익이 전혀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무튼 제가 리뷰를 따로 할 만큼 네, 그런 영화가 없다. 그리고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댓글 Q&A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짜맞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속편이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속편이 안 나올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껴맞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굳이 왜 저 장면이 저기서 저렇게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제 그림에 관심이 있고 원래 그림 얘기를 하는 게 주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림 얘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세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의 집요한 집착과 이렇게 분석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